뭐 막연하게 뭐 이승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화내고 그냥 싫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독도 문제를 가지고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그런 희한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가 이제 너가 안 그래도 하나 네가 워낙에 그 이상한 거 잘 찾아보니까 한번 부탁을 하고 싶어. 뭐죠? 건국전쟁 좀 보고 와라. 아 근데 그거는 지금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 중입니다. 상영 중이고 지금 뭐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인증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보고 나서 뭐라고 말을 못했는데 좀 이따 더 했는데 그러니까 이승만이 해방 전에 그리고 해방 직후의 행적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건데 저는 이거 이 시점에 이렇게 풀어놓는 게 굉장히 나름대로 그쪽에서의 의미가 결집용이죠. 있다고 봐요. 결집용. 네, 보수 결집용인데. 좀 보고 와봐. 미안해 형 그것까지 못하겠어. 내가 내 돈 15,000원을 내고 그걸 보는 건 15,000원 못해. 줄게. 아 됐어 필요 없어. 이게 묘하게 그 지역에서 그 뭐 이렇게 저도 SNS 보다 알게 됐는데 이번에 고향 가셨던 분들 중에 지역 사연관이 많다고. 지역 상영관에서 이게 그 관람을 종용하는 문자 메시지들이 서로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특히 TK 지역에서는 뭐 좋은 영화가 지금 개봉했으니까 보러 가라. 그리고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서울의 봄에 대적하는 영화다. 좌파들이 서울의 봄으로 집결했으니 네. 우리는 건국 전쟁으로 집결해야 된다. 아,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이미. 이게 지금 24만 돌파했다. 네. 조선일보 기사로 그런 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위기가 거기 또 형성이 됩니다. 이게 내가 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부모님들이 보는 뭐 카톡 메시지가 희한한 것들 많이 온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부모님들한테 그 카톡 메시지는 곧 어떤 의미냐면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문화 같은 게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문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못 끼어든다 니들은.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통용되는 정보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피습 당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된장 바르면 나을 것 가지고 저 헬기까지 탔다 이런 식의 것들이 그 안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그들은 여론을 만든다는 거지. 이 건국전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서울의 봄을 악마시하면서 이 영화는 좋은 영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들은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다. 문제는요. 이 영화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서울의 봄만큼 화제가 못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로는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좀 샅샅이 말도 안 되는 점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는데 농담이야. 그럴 가치는 없어요. 네, 그 정도의 가치를 제가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난해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사실 취임 이후부터죠.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쓰려는 놈들 움직임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지난해 홍범도 장군 충성을 쫓아냈던 그리고 독도가 뭐 저기 일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독도를 자기네 영토인 것처럼 표시하는 일에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본 군함이 우리나라에 그 우길기를 들고 들어오는 그 일환이고 그리고 오세훈도 뭐 공과를 다시 봐야 된다. 한동훈도 거기에 이제 뭐 토지 농지개혁 같은 게 없었으면 우리나라 산업화가 이대로 안 될 거다. 이 논리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때 건국을 해서 그 건국 덕분에 산업화로 이어졌고 그게 박정희가 잘한 거고 그렇지. 전두환도 경제는 잘했고 쫓아 올라가면 일본이 우리한테 잘해준 거고 잘했고 그거를 받아서 김영삼까지는 김영삼이 민주화 이뤘다. 그래서 나머지 반대쪽에 있는 우리가 발기엔 사실은 4.19 이후로 걸었던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길이 뭔가 좌파 운동 내지는 아까 뭐 정치권 얘기하면서 만들어졌던 민주당에서 운동권 정치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놓는 거에 반대선상이 이걸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념의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끼리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조목조목 하나하나 들고 비판하면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나도 그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공산당 비판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제가 그 박장범의 걸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 특별 대담하면서 마지막쯤에 뭐가 있었냐면 그 대통령실 어디에 가니까 뭐 역대 대통령 맞다. 표상화 붙어 있는 데 있더라고. 건국 대통령이었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도가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굳이 거기서 그 대사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들은 세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 국민의힘 당사에도 참 희한한 게 박정희하고 김영삼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짜놓은 그게 이승만에서 박정희로
전두환은 좀 애매해. 네. 김영삼으로 이어서 이걸 우리가 만들어 온 거야라는 걸 짜는 거고. 근데 이승만에 대해서는 무슨 공과를 따지기 전에 저는 제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래도 20대 아니면 10대 잘 모르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아니, 있어.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30년 후가 되면 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근데 이승만에 대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이승만이 죽인 사람이 몇 그래. 명인가? 아니 국민 양민을 죽였잖아. 그것도 자국민을 이 정도로 학살한 대통령은 전 세계 역사를 찾아봐도 몇 명 없습니다. 이거는 전두환도 마찬가지고요. 독재자 정도는 돼야 이 정도 죽일 수 있어요. 뭐 무솔리니 정도 돼야 이 정도 죽일 수 있어. 스탈린처럼 무슨 공과를 따질 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공을 이런 사람에 놓고 공을 따져. 그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지점들도 따져야 될 것들 굉장히 많죠. 엄청 많죠. 많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전쟁 당시에 한강대교 폭파시키고 네.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거짓말하고 자기는 그렇죠. 이미 튀어놓고도 그렇지. 서울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 내용 더하기 그리고 그 끝을 한번 보자고요. 4.19가 뭐였습니까? 4.19의 결과로 이승만 하야예요. 네. 그렇죠? 박근혜 탄핵은 우리가 다 평가를 하고 기억하고 있잖아. 그렇지. 경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딴소리를 못하지. 대통령이 무언가 문제가 있고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 국민들이 끄집어 내렸던 대통령. 그게 박근혜 탄핵이 1번이 아니라 이승만 하야가 1번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헌법에도 4.19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지자면 헌법 전문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대한민국의 가장 지금까지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오류 내지는 잘못된 걸 만들어내는 그 반대파들을 이른바 빨갱이로 몰아서 숙청하는 그 작업을 이승만이 만든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지금도 얘기하잖아. 지금도 사법살인의 시초가 이승만이에요. 그거 사법살인의 거기다가 시초가. 북한을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우리 여당 반대하면 너 빨갱이야. 이거를 그게 70년을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 지금도. 그럼. 반민특위가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 반민특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친일 세력들이 청산됐을 것이고 친일 세력들이 청산됐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의 지도라든지 권력의 지도는 굉장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나 뭐 대한민국의 무슨 뭐 민주화의 어떤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을지 지금 뭐 감히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찌 됐건 공과 과를 자꾸 얘기하자면 공이라는 거 아무리 10개를 끌고 와보라는 거죠. 과를 나는 500개를 던질 수 있다. 5,000개는 던질 수 있을 거다. 이 판이 이미 형성이 돼 있는데 그들은 아주 치밀하게도 이 부분들을 구석구석에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까무라 형이 말한 게 정답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잖아? 그럼 이승만이 죽인 사람만 봐. 이승만이 죽인 사람만 보라니까 이승만은요. 소위 말하는 빨갱이보다 우리나라 국민을 더 많이 죽였어. 우리나라 국민 죽여놓고 빨갱이라고 했지. 그렇지. 빨갱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고 그들도 스스로가 엉켜요.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고 48년을 건국으로 본다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그 일제강점기 이전에 있었던 대한제국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조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난 진짜 이거 보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짜증난다고 할까? 짜신다고 해야 될까?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는 알고 여기에 대해서 박수치고 모르지. 몰라. 그냥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지금 그게 더 화가 나. 그럼 도대체 어떤 자들이 이런 거를 치밀하게 꾸미고 있는가? 그게 너무 섬뜩한 거지. 너무 뭔가 대한민국에 어떤 바탕에 자리해진 사회 악이 있는 거야 지금도. 네. 국가 악이. 이게 음모론 싫다 하지만 이건 진짜 있는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치밀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 그 뮤지컬 박정희 같은 경우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만들었죠. 그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관객이 별로 없어요. 없겠지 당연히. 네, 유명한 배우도 안 가고요. 그거 걸어놓고 그걸로 돈. 완성도가 형편없거든. 근데 이런 영화들, 그러니까 영화는 생각보다 관객 수 뻥튀기 하기 쉬워요. 일단 1차로 무료 관람권 존나 뿌립니다. 가능하죠. 이러면은 박스오피스 자체가 뭐 전산으로만 정리가 되면 되니까. 그렇죠.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심심하신 어르신들 많이 와요. 지금도 저기 어디야 그 인사동 옆에 가면은 무료로 사용되는 극장 있거든요. 거기 어르신들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와가지고 그런 분들 한관 채운 다음에 그거 한관수를 전부 관객수로 넣어버리잖아요. 뭐 관객수 쭉쭉 올라가요. 이 영화를 본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큰일 났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실 필요가 없어. 네, 그러나 우리가 무시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니야. 이거를 무시한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도발 아닌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하는 자녀들이 네. 이 건국전쟁 보고 뭐 건국전쟁 아무 누가 이런 걸 자꾸 불어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걱정이 돼서 이게 나는 이게 뭐냐 내가 일본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본이 정권이 안 바뀌고 사실상의 일당 독재 국가로 쭉 이어지다 보니까 유일하게 잘하는 게 꾸준히 뭔가를 작업을 잘한다.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네들 평화헌법이라는 이름으로 군대 다시 올리려는 얘기를 몇십 년째 계속하고 있고 독도 문제도 꾸준히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국제위에 자료들 증거 쌓아나가는 거를 한 번씩 돌아갈 수가 정권이 바뀌면 멈추기라도 하는데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 작업도 이상하게 꾸준히 돼. 아, 그들은 부지런합니다. 이상하게 꾸준히 돼. 그들은 몹시 부지런하고. 아 그리고 성실해요. 그거는 내가 동의는 못 해주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 왜 그러는지는 이해는 돼. 이해는 돼. 근데 하고 있는 놈들이 있다는 거지. 아니 그래서 나는 딴 거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주주의 국가가 굉장히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사고가 나는 뭐 존재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당신은 그리 생각할 수 있고 당신은 뭐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네. 그게 정답인 것처럼 주장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처음에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봐봐요. 뭐 분쟁 지역으로 분쟁 선포한다. 지역. 그런 것들을 무력하게 막지 못하는 어떤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친일이라는 것이 녹아서 한 세 세대가 내려오고 나니까 마치 친일을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사람들이 권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일들을 막 퍼뜨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내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거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을 비판할 수 있고 그 반박의 논리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욕을 하는 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욕하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정돈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치. 근데 욕하는 건 괜찮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떠들지 말자. 자칫 잘못하면 역전당해가지고 오히려 된통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건국전쟁 봤다고 또 TV조선에서 논평을 내놨더라고. 논평을 여러 가지. TV조선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도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TV조선 보도로 내놨어요. 이 구도도 되게 희한하긴 한데 뭐 나라를 위해서 이끈 성각자의 삶을 봤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거 안 봤어요. 근데 네. 이거 나도 몰랐는데 이거 스토리보드 누가 짜는 줄 아니? 누구예요? 포스터에 이름이 나와 있어. 잘 보면 류석춘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 다큐에 한동훈도 나온다. 한동훈이 나와요? 그 한동훈이 한 얘기 있잖아요. 네. 이승만에 대해서 네. 막 얘기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아예? 기사에 나도 이 다큐 안 봤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요거 보고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막 질문 받고 했잖아요. 그때 뭐 제가 나오던데요?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별거 다 아는구나. 별거 다 아는구나 진짜. 네. 그래요. 별거 다 안다, 이것도 진짜. 역시 대리 작성 의욕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대통령님은요 이렇게 집중해서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는 집중력이 없어요. 근데 나도 네. 이 영화 보라면 집중. 못하죠. 아니 근데 저것도 되게 웃긴 게 영화를 보면 보통 대통령이 보는 정도 영화가 되면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알잖아. 알지. 뭐 극장에 가서 앉아 있는 사진으로 나오고 그러잖아. 그렇지. 없잖아. 안 왜 봤다니까. 근데 이 얘기는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웠던가? 뭐 이해가 안 가 잘 이것도. 안 봤어. 아니 메이킹 필름을 이분이 언제 아마 그거 저기 저 제작사 쪽에서요. 그 스크리너라고 해가지고 요약본? 그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 공개용으로 EPK라 그래가지고 따로 보내주는 게 있어요. 아마 그 정도 보지 않았을까? 한 10분짜리 뭐 15분짜리 이런 거 보지 않았을까? 이러고 나서 사실 이 말도 이거 뭐 제목으로 딴 거 있잖아요. 이승만 진실 담은 작품. 이것도 윤 대통령이 했을 가능성 난 되게 낮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걸 또 진짜 공식 논평도 아니고 TV조선을 통해서 나오고 TV조선 나왔다는 얘기는 그나마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뭐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열렬하게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그거라도 건지겠다. 야 생각해보니까 존나 열받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원전 다룬 영화 있지. 네, 원전 폭발하는 영화 있어. 나는 왜 김남길이 나온 거. 네, 그거 보고 판도라 그래. 세 글자 판도라. 그거 보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랬어요. 우리도 빨리 저기 원전을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해야겠다. 안전하게 가동을 중지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 탈원전을 생각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얘기잖아. 이게 이 배경이 원전 폭발이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일베 새끼들이 존나 악플 달았어. 뭐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갑자기 원전을 없애겠다고 한다.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이승만 다큐가 네. 사실 관객 수로 보면은 네. 지금 30만. 그 이렇게 많이 본다고 할 수 없거든요. 30만이 언제부터 대흥행입니까? 아니 근데 네. 흔히 말해서 저쪽 선수들이 저 우파 애들이 만드는 요런 영화치고는 좀 되는 거지. 왜냐면 뭐 홍보를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저기 여러 가지 흥행 작전이 들어가고 그렇지. 있습니다. 흥행 작전이 들어가고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쓰는데 조선일보가 쓰는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라든가 이런 게 항상 서울의 봄을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좌파들이 아. 와 해가지고 막 역사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우리도 드디어 이제 이런 영화가 생겼다. 우리에게도. 항상 요런 식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는 문화적 열등감이 항상 있거든. 아, 굉장히 이 열등감이 있어요. 항상 얘네들은. 있어. 예. 근데 지금 뭐 들은 얘기는 제가 많은데 허위사실 유포로 또 고발당할까봐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극장 하나가 그냥 그러니까 멀티플렉스 있잖아요. 한 관이 통째로 이 영화로만 돌아가는 관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네. 우리 저 댓글로도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다큐멘터리 영화 이렇게 관을 많이 주지 안 하지. 않아요. 없지. 많이 보고 안 싶어도 준단 못 말이에요. 보지. 예, 보고 싶어도 못 봐. 그래서 우리가 극장 수소문해서 찾아가야 돼. 지금 길이에 김대중 보려고 그러면 봐봐. 찾을 데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씁쓸해 할 일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 그게 이게 정해진 일이야. 이게 문화적인 역량을 총 집결해서 만들어낸 게 겨우 이거고 지금 겨우 30만인 거야. 그리고 대통령은 이걸 보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실을 담은 작품이다. 지금까지 모든 작품은 다 거짓을 담은 작품이라는 얘기니까. 내가 되게 짜증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진짜 뭐가 문제인 거고 뭐가 진짜 진실인지부터 생각을 해서 그러면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모아서 뭐 객관성을 가지고 이런 어떤 얘기를 할 만큼 배경 공부라도 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 안 했지. 아니겠지. 영화, 아니겠지. 영화도 내가 안 어쨌든 봤다니까. 영화도 그렇고 최소한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잘 모를 것 같아. 모르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씁쓸해. 되게 이분은 영화 볼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한 장 꺾는 분이지. 표값을 돌려준답니다. 전 이런 방식은 정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야? 이런 거죠. 청년 관람을 권장한다라고 해가지고 제작사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청년인데 이 청년의 범위도 졸라리 넓어. 10대에서 40대까지야. 야, 이 정도면 거의 뭐 살아있는 사람 대상이라고 해도 그 정도 넓이야 지금. 그렇지. 그래서 아니, 왜 영화표를 인증하면 표값 전액을 왜 돌려줘요? 그쪽에서 명분은 뭐냐면 펀딩을 받아서 네. 이건 사재기가 아니라 이 자원을 다른 사람부터 후원을 받아서 청년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지원해주는 형태를 취한다는 거야. 이건 말만 돌려서 바뀌지 이거는 그냥 사재기 아니야? 예전에 이거 제가 어제 다스베이더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대가 조국 다큐멘터리 있죠. 그 제작사에서 보통 그런 마케팅을 좀 해요. 네. 무료 관람권을 좀 살포를 한다거나. 왜냐하면 관람하는 관객이 많아야 극장에서 더 좋은 관을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의 일환을 어느 정도는 이제 업계에서 허용해주는 수준으로 초반에 무료 관람권도 좀 보내고 그리고 또 영혼 보내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대 같은 경우에 내가 극장에 갈 시간은 없지만 표는 산다. 그렇지. 해가지고 근데 이거 영진이랑 경찰에서 조사 들어갔거든요. 그럼 자 건국 전쟁 이거 당장 조사하십시오. 난 이런 마케팅은 업계에서 난 처음 봐요. 네. 제가 이쪽 인더스트리에 뭐 본격적으로 몸을 담그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마케팅은 정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허접한 게 그냥 구글 폼에 그냥 적어내면 돈을 돌려준다는 거 준다는 거야. 그렇지. 이게 뭐 그런 툴도 안 갖춰 있는 상황에서 돈을 뿌리는 용도밖에 안 되잖아. 그냥. 보통은 이제 인스타그램에다 자기 인스타그램 계정에다 인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인증 방법도 이상해. 그냥 보내주겠다는 거야. 구글 폼에 이름하고 뭐 하고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면 아니 그래서 이 내용을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거든요. 네. 오마이뉴스에 30대가 네. 실제로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그 인증을 했어. 14,000원을 돌려받았는데 네.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오후에 그걸 바로 이제 구글 폼에다 신청을 한 거야. 바로 꽂히더래. 이렇게 빨리 입금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런 방식이 있어요? 나는 이건 그냥 네. 대놓고 어떻게든 이거 띄워가지고 네. 뭐 아다시피 예술계 문화예술계 쪽에는
아니, 표현 자체도 싫지만 어쨌든 진보적인 입장이라든가 좌파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다라는 게 그냥 공지의 사실이잖아. 그쵸. 그리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문화예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어떻게 느끼는지를 작품을 통해서 공감하는 거잖아. 그렇죠. 남들을 자꾸 들여다보다 보면 나는 보수 꼴통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 당연하죠.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황연필 국사 선생님 있잖아요. 네. 한국전쟁 그 제작사에서 연락이 갔대요. 뭐라고? 이거에 관해서 좀 리뷰를 해줄 수 없냐. 이 영화가 보여주는 장면들의 역겨움을 참을 자신이 없다.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정답이지. 네, 그러면서 자기 채널에 가보면 이승만에 대해서 정말 풀디스한 거를 자기 채널에 딱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가서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주세요. 아니 그냥 객관적인 팩트만 나열해도 네. 네. 이 양카무라 형의 전 직장인 곳에서 중카무라요? 중카무라에서 네. 내가 오늘 읽은 칼럼 중에 네. 가장 기가 막힌 칼럼이 그 칼럼이었어. 이거 봤나 봐. 그래서 나도 어지간해 이승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네. 뭐 새로운 내용이 있겠어? 근데 와 봤는데 우와 정말 잘 만들었다. 우와 박수가 나올 수밖에 뭐 이런 취지로 칼럼을 썼어. 야. 그래서 내가 보고 네. 우와 너 참 대단하다. 와 나 진짜 웃기더라고. 이야. 저 취지는 뭐냐면 네. 건국전쟁이란 저도 몰랐어요. 근데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4.19를 불러온 3.15 부정선거에 이승만의 책임은 없다. 이승만은 몰랐다. 지랄들하고 바빴다 진짜. 지랄들하고 바빴어. 그리고 이승만이 3.15 이제 부정선거 네. 해가지고 네. 대학생들도 막 시위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 학생들이 시위하다가 다쳤대. 그래서 병원에 뭐 서울대병원이나 뭐 이런 데 갔는데 주위에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위로했다. 학생들. 그 이승만 3.15 부정선거하고 4.19 혁명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죽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모들이 만류했는데 한 거 또 있죠. 전쟁 났을 때 참모들이 다 말렸는데 혼자 튀었잖아요. 그것도 한강다리 끊고 그 한강다리에서 죽은 사람만 몇 명입니다. 그럼요. 아니 그 피난민들 한강다리 건너고 있는데 그거 그냥 폭파시켜 버렸다니까. 적국한테도 이렇게는 못해. 민간인이 건너고 있는데. 당연히 적국보다 더 심한 대우를 했지. 그렇지. 학살된 양민이 도대체 숫자로 해야 그리고 이승만이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숙청이에요. 그것도 공산당 몰라서 그렇죠. 어제도 제가 공산당 몰이 해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존나 죽였어 사람을. 그 역겨움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잖아. 아직까지. 아직 그때 유족분들이 다 살아계셔요. 그래서 그 유족분들이 오늘 경향신문 네. 어제 기사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거 좋은 기사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정말로 생생한 증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무슨 영웅이냐 이거예요. 그분들은. 아니 근데 그 기사의 마지막에 한 분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게 히틀러 덕분에 독일의 항공 산업이 맞아요. 발전을 했다고 그래서 히틀러를 기념관 만들어주는 나라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는데. 아니 근데 좀 진짜 저는 뭐 건국전쟁을 만든 사람 뭐 다 좋아요. 근데 그 알만한 사람들 기자들 그렇지. 다 알만한 양반들이 우와 진짜 안 부끄럽나 몰라. 그러니까 아니,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제대로 하자면 우리가 국가 기강이 정확히 서 있고 친일 청산이 이루어졌고 이 관련법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그런 말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그렇죠.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최소한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꾸짖어야 돼요. 만약에 독일에서 누군가가 야 니들 이렇게 저렴하게 폭스바겐처럼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다 히틀러 덕인 거 알아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잡혀갑니다. 다음날. 잡혀가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런 기사를 누가 썼다고 생각해봐요. 다음날 잡혀간다니까. 이건 언론 탄압하고 상관없는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이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짓이 이승만, 박정희를 거쳐서 윤석열한테 입고 있어 도대체. 아니 뭔 상관인데 도대체. 화나는 거는 이게 어떤 수구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내지는 그런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기득권 세력이 많잖아요. 그렇게 막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단체 관람 부추기고 이런다는 게 이거를 언제 바꿀 수 있을까? 근데 나는 그렇게 좀 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화가 나는 게 같은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진짜 역사로 흘러간 옛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그때 희생당한 분들의 형제가
그다음에 그분들의 자식들이 멀쩡히 눈 뜨고 살아있고 기념사업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팔다리가 쑤시고 아프지. 그때 총탄 맞아가지고 그 맞아요. 아까 경향신문 인터뷰 나오거든. 그런 분들이 뻔히 눈을 뜨고 살아계신 이 땅에서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진짜 화가 나. 4.19 제주 거기서 4.3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 관련해서 영화도 진짜 많이 만들어졌고 그렇죠. 다큐멘터리도 정말 많아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제삿날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슬 같은 영화 한번 봐보세요. 정말 그 끔찍함은 정말 말로 형용을 할 수가 참.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이 같은 나라라고 생각이 안 돼. 이건 너무 지슬 심한 같은 영화를 만들어내는 나라와 건국 전쟁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어떻게 같은 나라야. 그리고 제목이 건국 전쟁이 뭐야? 건국 맞아. 전쟁. 그리고 맞아. 누가 보면 무슨 뭐 미국처럼 독립전쟁이라도 한 줄 알겠다 아주 그냥 너무 진짜 이데올로기적이고 천박하고 이념적인 영화가 좋다라고 KBS에서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요주의 픽으로 건국 전쟁 그거 보셨어요 혹시? 아니죠? 요거를 갖고 와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더라.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미래 선진국으로의 도약. 이승만 초대 대통령 류석춘이 인터뷰하는 사람을 나와가지고 막 떠벌떠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양반이네. 요즘 조선일보 보면 네. 그냥 미친 사람 같아. 건국 전쟁만 기사만 놓고 보면 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 나는 요즘에 이승만을 엄청나게 띄우는데 이걸로 뭐 어떻게 총선에 좀 달달하게 빨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별로 먹힐 것 같지는 아니 않은데요. 제가 볼 때 그거예요. 네. 문화적인 어떤 컴플렉스가 이걸로 성적 발현되는 그러니까 거라고 실력 봐요. 없는 놈들이 열등감만 가득하면 저 아니, 모양이 이건- 되는 거죠 뭐. 그 영화를 정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서울의 봄에 대항마로 그러니까요. 건국전쟁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컴플렉스 덩어리들이야. 그 또한 참 어이없는 일이다 싶습니다만 이 건국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보고 있으면 그것도 환 웃겨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니들은 그런 소리 떠들 수도 있다. 왜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를 여당의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들고 나오잖아. 그렇지. 들고 나오잖아. 그러면서 없는 논리들을 만들어내잖아. 그리고 이 감독이라는 사람이 했단 말이 너무나 어이없었던 것들이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승만에 대한 과를 얘기했던 목소리들이 뭐랑 많았지 않습니까? 이건 그쵸.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잖아. 그리고 아직도 4.19를 겪은 세대들이 버젓이 생존해 있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럼요. 그런데 지난 70년 동안 왜곡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되는 걸 자기는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만든 게 자기의 의미래. 뭐 하자는 거야 그게? 인터뷰 하더라고요. 지금이 이 시점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재정립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독이. 이게 조선일보가 어느 정도로 이게 장난을 잘 치냐면 오늘 지면에 실린 기사 중에 하나가 건국 전쟁이 촉발한 유튜버 역사 전쟁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그래서 유튜브 사이에서도 이게 지금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유튜브 쪽에서 이 한국사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황현필 씨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네, 네. 근데 이분이 되게 비판적으로 썼거든요. 근데 조선일보가 뭐라고 소개하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황 씨는 네티즌 사이에서 대표적인 좌파 역사관을 가진 인사로 평화한다 이렇게 썼어. 그래서 야 이거 재밌게 소개하네 얘기했고 건국 전쟁을 굉장히 호평한 네. 인물이 최영효라는 인물인데 이분은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알아요? 반면 해놓고 세계사와 국제정치 분야를 주로 다루는 최영효 씨는 이렇게 하고 이 굉장히 유치한 장난을 치고 있어요. 조선일보 약간 똥을 막 4시간 전에도 쌌네. 지우다 못해 조작까지 해서 없애버리는 이승만의 흔적. 이승만 죽이기 60여 년 팩트를 지어내는 역사가들. 아니 근데 아까 영화가 좋다라는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건국전쟁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 아니야. 뭐 자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 와중에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가장 KBS 내에서 비판적인 프로그램 잘 만들고 시의적절하게 접근해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았던 게 역사저널 그날입니다. 이 프로그램 폐지됐어요. 이승만에 대해서도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차례 다뤘어요. 아시다시피 겁나 까댔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매체에서 안 다뤄집니다. 그런데 이 역사저널 그날은 뭐 우리가 흔히 사극으로 많이 보는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막 다루지만 그 삼국시대 그 이전도 다루기도 하고 했지만 이 현대사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다뤘었어요. 현대사를 공부하신 분들도 많고 현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이게 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는 경우들이 드물단 말이죠. 근데 역사저널 그날은 그날 말 그대로 그날을 끌고 와서 그 이야기를 쭉 풀면서
몰랐던 걸 알게 해주거나 아니면 역사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없어졌어요. 그 센스가 어느 정도냐면 전두환 씨 살아 있었을 때 전두환 씨 뭐 재판 받고 문제가 됐잖아요. 아 완전 엄청 팬이었잖아. 참. 그러면 역사전을 그날에서 갑자기 네. 전두환을 그래 그렇게 드라이하게 너무 다루는 거야. 웃겨. 그렇게 다루면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판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또 박정희가 막 문제가 되잖아. 이슈가. 네. 그러면 갑자기 그 다음 주에 박정희가 등장해. 요즘 조선일보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냐면은 나는 이승만을 너무 몰랐다. 건국 전쟁 상영관마다 눈물과 박수. 뭐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 그냥 인지만 하고 계세요. 나는 이거 네. 굉장히 그 중요한 기점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단체 관람 가느냐 안 가느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의 봄 때 단체 관람하려고 했던 학교 몇몇 곳에서 굉장히 큰 항의를 받고 뭐 포기했던 상황들이 그 있었잖아요. 시위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 건국 전쟁이 어느 정도 지금 그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40만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흥행을 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형태로든 단체 관람이라는 것이 연출이 된다면 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볼 포인트라고. 아니 대놓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나 뭐 페이백도 받고. 그러니까 뭐 영화표 그걸 사면 페이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돈을 페이백 돌려준다. 행사가 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거를 영화 그 인증하면은 돈 돌려준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왜 그렇죠. 기사가 안 나오는 거야? 난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나 그 기다리고 재원도 있어요. 밝혀야 할 것이고 그리고 뭐 저 우리 영화 유튜버가 털 많은 친구가 우리 팀에 있지만 그 사람 정치평론가로 바꿨어요. 아, 그랬나요? 전향했습니다. 연유세 영화 거업이라고 그 털보어린이 있잖아요. 그분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시사평론가인데. 아무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박스오피스라는 것이 이렇게 될 때 한 관을 그냥 통으로 빌려가지고 때려 넣고 사람들 쭉 보고 나면 그게 다 카운팅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들이 있다는 거지. 시사평론가가 별걸 다 하네. 영화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래? 걔가 제일 모르는 게 시사야. 이게 뭐 어느 나라나 각자 다른 생각들이 있고 어느 나라나 쪼개져 있고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도 많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게 있잖아 진짜. 그렇죠. 이거는 선 많이 넘은 거예요. 모두가 사회적 공론으로 얘기가 끝난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주둥이를 다물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왜 이러면 누가 디올백이라도 준대?